그리고 상공사고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부부간의 스킨십 이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그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혼 사유인 거잖아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거부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돼요. 네네네. 몸이 좀 아프다든지 네. 뭐 그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막 1, 2년 동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그러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좀 한 3040 정도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령으로 봤을 때는 인원은 아무래도 좀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이혼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비율도 좀 황혼이혼이 많고요. 아, 그래요? 황혼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 키우고 나서 이제 애가 이제 수능 보고 나서 그때가 많아요. 수능까지 참으시죠. 예전에는 네. 결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이제 결혼 다 시키고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 조금 앞당겨졌어요. 아, 이제 결혼 늦어지니까 결혼 늦어지고 결혼 언제 못 참는다. 못 참겠다. 얘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수능 보고 대학 가면 아유 뭐 그래도 나 할 만큼 했지. 그래서 수능 이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수능 보고 대학 가면 그때 좀 많이 결심. 네, 50 초반 정도의 네. 분도 많이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참았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한 뭐 10몇 년, 20년 참은 참았지만 거죠. 그런 분들의 어떤 이혼 원인도 배우자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뭐 시댁과의 갈등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뭐 돈 문제 뭐 이건 물론 배우자 간의 문제가 제일 많고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자녀 교육관 교육관 때문에도 이거- 싸워요. 예,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례가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이제 자녀 교육력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주 강하신 엄마가 있었는데 강북에 사셨는데 대치동에 이제 학원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 거기서 이제 사교육 시켜야 된다. 이제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가야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고 비싸잖아. 네. 일로 온 거예요. 네. 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전세로 왔는지 왔어. 와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야. 아이 네, 사교육에. 네, 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녀에 투자했는데 네. 자녀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차라리 좋은 데 낫는데. 갔었는데 와서 그냥 무리하게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아이 교육 사교육했는데 남편은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해버리면 네. 예를 들어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난 원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아. 황당하지. 자산의 다 강도. 없어졌어 자산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녀한테 쓴 거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다. 그렇죠. 재산 분할 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황당한 거야.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재산 다 없어졌지. 그렇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네. 자녀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불행해진 거. 엄마는 또 엄마도대로 또 불만이 많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 여담이긴 한데 네. 공부하는 애들은 요즘은 어디서도 한다니까요. 시골에서도 서울대 가요. 아 그렇죠. 뭐 굳이 뭐 배분된 전재산 것도 들어가지고 뭐 강남에 사교육 해가지고 그런 경우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전재산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어차피 잘 되는데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부부가 물론 동의하면 되겠지만 한 사람이 네. 반대해가지고 서로 막 전재산 막 투자해가지고 막 사교육하고 막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관계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이제 황혼 이혼 아니면 뭐 50대 이혼 얘기해 주셨는데 3040들도 어쨌든 이혼율이 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증가세인가요? 3040은 이제 사실혼이 좀 많고 늦게 결혼을 하시니까 이제 30대 후반에도 많이 결혼하시잖아요. 그러신 분 이제 사실혼이 많아서 통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혼까지 하면은 그래도 꽤 많다고 봐야죠. 아 하긴 그건 통계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따질 수가 게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뭐 동거하다가 헤어진 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3040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이런 부부간의 그런 부부관계 스킨십 이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그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혼 사유인 거잖아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거부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돼요. 네네네. 정당한 사유가 몸이 좀 아프다든지 네. 뭐 그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막 1, 2년 동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그러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거부는 안 하지만 너무 막 싫어하는 게 막 있어서 막 싫다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서로 뭐 안 맞아서 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네. 나는 원하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또 안 되고. 네. 그렇군요. 요즘에 뭐 상담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신혼부부가 뭐 가장 빨리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 케이스로 보면 뭐 그 캐리어 끌고 오셨어요. 캐리어 끌고 어디서 캐리어 끌고 갔다 오신 거야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오셨어. 인천공항 갔다가 출국도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출국 못했어요? 했더니 상대방이 조이하잖아요. 지명수배범이었던 거야 아내가. 아내가 사기죄로 지명수배했는데 출국 금지. 출국 금지 됐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괜찮겠지. 근데 인천공항에서 걸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네. 그 아내는
아내는 바로 경찰서 가고 남편은 이제 바로 저희 사무실 오고. 사실상 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행정적인 아내가 처분이라고. 이제 두 얼굴의 아내였던 거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직업, 뭐 학력, 다 거짓말. 결혼식은 이름도 하고. 바꾸고 결혼을 했고. 근데 이제 외모가 또 이제 예쁘고 하니까 남편은 네. 또 혹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나 리플리라고 그런 분들 있죠. 있어요. 그런 꽤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도 그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 체면을 한대요. 나는 누구야, 나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거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완전 소름이죠. 그런 분들하고 걸리면은 잘못하면 결혼식 당일날 당일날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혼을 이혼을 하게 된다. 아니 뭐 그런 뭐 범죄나 이런 사실 말고 그냥 어떤 성격 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단기간에 오시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간에 오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신혼여행 중간에 왜 오셨냐고 했더니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연애할 때는 몰랐냐 했더니 연애할 때는 그냥 손만 잡고 어떤 그런 손만 지켜줄게. 잡고 지켜줄게 하니까 감동한 거예요. 그래. 요즘에 이렇게 로맨스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켜주냐. 네. 그래서 이제 감동받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신혼여행에서도 계속 손만 잡고 지켜준다고.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이제 결혼을 막 급하게 해가지고 빨리 네. 이혼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가지고 급하게 하신 거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연애할 때는 결혼할 사람이에요. 뭐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면 결혼해서 할 거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그런 거 다 알아야지 되는 같이 거 아니야. 뭐 살아보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신체적인 뭐 특징 뭐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성격적인 거 술도 많이 마셔보고 평상시에 이 사람의 성격과 술에 만취해서 성격이 완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평상시에는 점잖은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평상시엔 이성으로 꾹꾹 누르고 있다가 네. 술 마시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본인의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많이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행을 전 추천해요. 여행. 동거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동거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행 동거는 뭐 한 달 살기 이러면 한 달 여행하기.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한 달 여행에 해보니까. 하면 알죠. 한 달 뭐 가는 거예요. 뭐 네. 제주도 한 달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거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해야 되는데 네, 그전에는 그렇죠. 사실 뭐 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사귀어봐야지 된다라는 어떤 뭐 기한이 있을까? 아니면 최소 3년. 3년은 사는 요즘 3개월 만나. 3개월인데 뭐 어떻게 알아요? 3개월은 몰라. 절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요즘에 30대 중반 결혼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빨리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이혼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어? 이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어떤 그 뭐 체감상 유의미한 그게 있나요? 짧게 만나시면 아무래도 이혼을 좀 많이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이건 로또나 마찬가지다.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수도 있겠지만 로또의 확률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한두 달 뭐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로또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영상에 보면은 뭐 저는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뭐 있겠죠. 이런 분들이 로또 있거든요. 당첨되시면 뭐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려.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돼.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군요. 그 10년 연애한 커플을 봤거든요. 네. 10년 연애했는데 1년도 못 살고 이혼한 커플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10년 동안 연애했는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10년 동안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그냥 뭐 잠깐 여행 다녀와도 막 1박 2일 갔다 오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10년을 만나도. 아니 근데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해요. 연애랑 같이 사는 거는 완전 다른 거다. 야, 10년을 사귀어도 막 1년도 안 돼서. 네,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경우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분을 뭐 떠나서 뭐 혹시 뭐 그런 류의 어떤 것들의 어떤 가장 큰 이혼 사유의 어떤 그게 뭘까요? 뭐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은 잘 못 본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술 먹고 막 주사가 막 심한 뭐 이런 그런 건가? 것도 못 볼 수도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일 코스랑 이제 우리 여행도 1박 2일 코스 다르잖아. 당일 코스는 그냥 뭐 갔다 오면 끝나는 이제 이게 1박 2박 3박이 되면 이제 이 잠자리 습관이 나오거든요. 잠자리가 꼭 뭐 그런 뭐 스킨십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뭐 결혼할 때 뭐 그냥 사소한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코골이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아니 아내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 잠기 굉장히 밝은 사람이지. 근데 남편은 너무 코골이가 심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냐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 코골이 수술 아내를 위해서. 근데 안 해. 나 수술 받기 싫어. 너 네가 참어.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잠을 못 자. 잠을 맨날 며칠을 못 자면은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피곤해지거든.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을 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한 20-30%만 아는 거지. 나머지 몰라. 시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박을 해야 돼. 박을. 1박 2박 3박 박을 하셔야 돼. 장박을 장박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알 수 있어. 조금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래서 한 10년이나 사귀면 사실상 거의 뭐 그냥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알 근데 것 그게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단기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군요. 그럼 반대로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좀 그냥 황당한 사유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범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거 한두 개 더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습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너무 깔끔한데 아내는 너무 지저분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연애할 때는 이뻐 보였는데 연애할 때는 왜 이렇게 밥알 같은 거 흘려도 예쁘게 보이잖아. 계속 흘려. 결혼하면 너무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먹어도 계속 흘리고. 너무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너무 저 변호사님 이거 못 참겠어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너무 약해. 흘리면 이렇게 안 돼. 턱이 없는 수준으로.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그런 사소한 습관 이런 거는 뭐 규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혼이 굉장히 어렵다니까. 맞아.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성격 차이 가지고 절대 이혼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미리 보시고 너무 흘리는 사람이 있다. 난 그것도 참을 수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건데 결혼 전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그러면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쇼핑이 너무 뭐 심하다든지. 그거는 뭐 이게 경제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너무 검소하고 아뜰아뜰하게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투자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한 사람은 아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욜로족이라고나. 지금이 좋아. 지금이 그냥 쓰자 앙증맞자 쓰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 가치관 차이거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면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3040 분들이 집을 많이 사거든요. 실제로 비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다 합의가 돼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뭐 한쪽이 막 사자고 그러는데 한쪽은 또 말리고 뭐 이런 반대하고.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재산인데 재산의 투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 이거는 혹시 많아요. 이혼 사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 상담하다 보면 보통 아내분들은 이제 좀 알뜰살뜰 모으고 그러신 많잖아.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자, 투자하자 그러면 남편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왜 사? 뭐 차 사자 남편은 좋은 차 사자.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대출은 절대 안 돼. 왜 대출을 남자들이 받아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 돈은 차를 사. 집 사는 거 절대 봐.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해서 샀어. 강남에. 근데 그게 엄청 오른 거야.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그거 내 돈 들어갔잖아.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내가 와 당신 반대했잖아.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투자가 중요해. 뭐 제가 그 상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재건축 재개발만 투자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집이 한 10채야. 아내는 다 빚이죠. 카드비까지 해서 남편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반대를 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그 지인분은 인감 도장하고 신분증을 당일날 입찰하러 가는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숨겼어요. 그래서 입찰을 못하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남편분이. 그런 것들은 업무 방해. 업무 방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투자가 대박 투자였으면 싸우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막으면 이게 이혼의 어떤 그 사유가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걸 막 위조했다면 되겠지. 막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 위조. 인감 도장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인감 도장 부부간에는 너무 쉽게 안 하고 도장 찍어버리면 이거 내가 안 찍은 거에 백날 얘기해봐야 부부간인데 인감 도장 그냥 빌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계약할 때 특히 매도할 때는 인감 증명을 본인이 떼라고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떼야 대리인이 가족이 뗄 수 있어서 그런 거지. 네, 본인이 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하나 팁을 드리면 내가 계약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본인이 위임을 했는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임 안 하고 그냥 도장 막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본인과 통화를 하신다든지 그런 본인의 의사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조하면 이혼 사유. 위조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 되죠. 그건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건 범죄고. 근데 이제 단순히 투자를 말리는 거 말리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럼 예전에 말렸어. 근데 투자가 대박 났어. 그다음에 이제 돌변해서 그거 봐 우리 같이 했잖아. 이건 이혼 사유. 그냥 싸워요. 신뢰 상실. 이제 야 네가 말려서 결국 못했는데 그게 막 엄청 오르면 이게 기회비용 손실. 그렇죠.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10억을 못 벌었어. 이거 얼마나 믿겠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감정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참 둘이서 마음 맞아가지고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고 그게 안 되다 보면 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미혼이신 분들은 우리 부일남 채널 보시면서 어떤 채널을 잘 선호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죠? 요즘에는 그 같이 선호가 결혼 있는데.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 그거 유튜브를 한번 보기도 한다고. 그래 나랑 비슷한지 그거 좋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성향이 비슷한지 어디 구독했냐. 맞아요. 보고
보고 나 너랑은 좀 안 돼. 안 맞는다. 이거 소개팅 때 까는 경우도 있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지 주식 투자하는지 코인 투자하는지 이게 성향이 다 다르거든. 코인 투자는 조금 약간 좀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거 좀 모험심이 강한 사람 경우고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또 코인만 해. 이게 많거든. 근데 아내는 너무 싫어해. 이런 경우는 이거 못 살죠 같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결혼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야 알아봤으면 된다.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이혼하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예인들 이혼 사유 보면 항상 뭐 성격이 성격 차이예요. 만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래 사귀었고 네. 결혼했지만 뭐 헤어지게 됐어요 이런 예, 얘기를 뭐 친구로 하는데. 지내기로 했어요. 좋은 네. 친구로 지내기로 네. 했는데 뭐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이혼하면서 친구가 쉽지 네. 않을 텐데 이 성격 차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미리 좀 어떻게 뭘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뭐 결국에는 연애할 때 많이 그냥 겪어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저는 좋은 거는 뭐 이제 그만하시고 네. 좋은 거 많이 했잖아요. 같이 뭐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알콩달콩 하는 거 이제 해보셨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면 좀 싸워보시라고 하는 거. 제발 좀 싸워보시라. 싸워봐라 일부러. 일부러. 시비를 일부러 뭐 질투심을 위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너무 또 의심이 많은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슬쩍 얘기하는 거야. 오빠 내 동창 중에 하나가 네. 연락이 와서 밥 먹재. 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동창이 엄청 잘생겼어.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 남편이 막 눈이 돌아가 너 나가면 뭐 짱장끝이야 막 화를 엄청 내는 경우 있죠. 헤어지셔야죠. 이 의처증이 의처증도 꽤 많죠. 많죠. 이게. 엄청 괴롭거든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심 유발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특히 운전할 때 성격이 나와요. 운전할 때. 그거 유의미한 통계인가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 돌변하는 저도 헐크죠. 절대로 욕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평생. 근데 운전하면 가끔 이제 막 많이 나와. 제가 막 너무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 저도 모르게 운전할 때 잘 나와. 아니 근데 뭐 욕 정도는 괜찮은데 문 열고 막 문 열고 막 던지고 나와. 이런 애들 있잖아. 문 열고 나가지고 던지고. 그리고 길 이제 막고 막 이제 밖에 뭐 보복 운전하고. 담배 막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절대 피하셔야 돼요. 운전하면 진짜 성격이 나와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게 있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차 안이 나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영역을 침범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렇게 심리적으로 네. 이 운전할 때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운전하는 네, 거 폭력적인 거. 술 많이 먹었던 예, 거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 나중에 드러난다. 게임. 게임도 굉장히 게임 운전해. 중독. 게임 중독 너무 많아. 고딩 오빠 제가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네. 고딩 오빠 대부분의 공식이 똑같아. 연애할 때 너무 잘해주다가 결혼하잖아요. 너무 잘해주다가.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 남편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핸드폰을 맨날 게임하고 있어. 이게 공식이라고 하거든 우리. 그거는 바로 헤어지셔야죠. 그러니까 게임 중독 정말로 물론 게임 중독 하시면 혼자 사셔야 돼요. 왜냐면 하고 나 게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부인한 TV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뭐 게임으로 얘기를 네.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취미니까 취미죠. 그 취미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무조건 2시간 3시간씩 뭔가 운동을 하든 맞아요. 뭐 나는 뭐 그림을 그려야 골프 쳐야 되고 돼. 뭐 골프를 치고 네. 이래야 돼 이런 중요해요. 것들도 잘 네. 말씀하세요. 취미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이 골프강 우리나라 사람들 골프 좋아하잖아. 네. 골프강인데 물론 골프 좋죠. 근데 매일매일 골프를 쳐. 그런 사람 있죠. 네. 매일매일 골프 치고 심지어는 해외 원정까지 가는 네. 분이 있잖아요. 네, 네. 뭐 한 달에 한 2-3번 간다. 네. 근데 아내는 너무 싫어 그게. 네. 그러면 못 살죠. 같이 뭐 골프가 맞아서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나가는 거 싫고 가정에 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나 답답해서 이제 나 일주일에 5일은 골프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외국으로 가야 돼. 네. 이런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실제 판례도 있어요. 네. 지나치게 이 취미 활동에 몰입해가지고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 사유다. 판례가 나오는 게 이제 골프가 지나친 경우나 낚시, 낚시 하고 하는 낚시가 혼자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성을 그런 경우에 등산에서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취미가 물론 좋은데 건전한 취미도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고 그러면 이게 또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알아야겠죠. 게임은 집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나마 나은 거. 남편들이 그래요. 야, 나 나가서 노는 거 아닌데 내가 뭐 쓸데없는 집에서 하는 짓하냐.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물론 그냥 한두 시간은 봐주겠는데 하고 한다 저 사람은 게임만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어. 애들도 따라해요. 우리 고등학교 얼마 나왔다니까. 아빠가 있는데 아이들 2명 있는데 다 아빠랑 똑같이 게임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 나도 해야지 이런 그렇죠. 것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알아보면 좋겠다. 미리 알아야죠.